아침에 일어나서 9시, 10시는 주식하는 시간. 아 진짜? 24시간 열려 있고요. 공짜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뭐예요? 아무도 안 본다는 겁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저는 아이패드를 산 겁니다. 아 그게 자산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쉴 수 있으면 대표이사가 깜빵 간다. 그 의견 하나만으로도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회사도 피할 수 있어요. 사태 기억하세요? 2013년도 그 의견 들어가면 2년 이내 상폐될 확률이 거의 2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간설은 서른비의 강혁진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즐겁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사이자 자영업자 윤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평소에 관심 갖는 기업들이 있으실 네. 거잖아요. 투자 관련해서. 네, 그렇죠. 그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하세요? 네, 당연하죠. 당연히. 네, 일상입니다. 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9시, 10시는 주식하는 시간. 아 진짜? 네네. 오늘 아침에도 주식을 하고 오셨어요? 당연하죠. 그때가 가장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걸고 나오죠. 팔 건지 살 건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할 때도 다 회계 분석을 하세요? 그게 기본이 된 애들만. 예를 들면 우리 아까 뭐 자산, 부채, 자본 이런 얘기 했잖아요. 체력이 좋은 애들, 순자산이 많은 애들, 아, 분석을 해보고 그런 애들에서만 추려서 그런 내가 종목만. 그렇죠. 관심 있는 애들 있잖아요. 내가 좀 잘 안다. 예를 들면 유통이다. 그러면 유통에 있는 회사들만. 아니면 내가 다녔던 회사도 포함되겠죠. 그런 애들만 보는 거죠. 뭐 이렇게 판단할 때 하는 종목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이 수치가 이 지표가 좋아야 된다던가. 일단은 되게 안정적이어야 돼요. 회사 자체가. 안정적이라는 건 기준은 현금이 많아요. 지금 보세요. 현금 없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가지고 있는 부동산 다 갖다 팔고 그쵸. 사는 산업은행 가가지고 돈 달라고 돈 빌려달라고 하고 여행업계가 특히 많이 난리 그렇고. 났잖아요. 근데 이런 현금이 많이 있는 유동성이 높은 그런 회사가 일단은 기본이고 그리고 수익성하고 성장성을 보는 거죠. 수익성과 성장성은 어떻게 판단해요? 그게 재무제표 지표 분석이 다 있습니다. 네이버 증권 가셔도 투자 지표라고 있어요. 수익성,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증가했냐, 성장성을 보여주겠죠. 매출이 증가했냐, 이런 지표를 보고 수익성의 경우에는 얼마나 이익이 남느냐, 이익률 같은 거, 아니면 자기자본 이익률,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ROE 같은 지표를 기본적으로 보고 판단하죠. 제가 유동성, 성장성, 수익성, 수익성. 네. 유동성은 현금이 얼마나 있냐, 수익성은 돈을 얼마나 남기냐, 남기냐. 그게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당기순이익률, 자기자본 이익률, 자기자본 이익률. 회계원이 마지막이 성장성, 자산이 얼마나 증가했고, 증가했고.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고. 매출만 증가하면 안 되죠. 영업이익이 증가했냐. 매출은 막 증가했는데 비용 다 때려 부셔가지고 영업이익 오히려 감소했다. 이거는 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외형도 그런 성장성, 외형도 엄청 커져야 되는데 실제로 수익성은 외형 안에서도 이익률이 얼마나 좋으냐. 그렇죠. 이익률이 근데 얼마나 그게 좋으냐. 또 바탕이 네. 현금이 얼마나 잘 깔려 있느냐. 그렇죠. 아, 뭐 현금 많고 몸집 큰데 네. 이익까지 좋고 그런 회사가 장땡이긴 하죠, 사실. 그렇죠. 몸집이 크다고 해서 현금이 많은 거 아니에요. 아. 요즘 최근에 나오는 항공사 보세요. 얼마나 몸집이 컸어요. 근데 지금 현금이 있습니까? 다 바닥이지. 유동성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당장 갚아야 될 빚을 갚을 수 있는 현금이 수중에 있냐 없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투자의 신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워렌 버핏. 워런 버핏의 동기가 또 있어요. 월터 실러스. 스승이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로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 그 아래에서 두 명의 투자의 신이 나온 거예요. 월터 실러스가 바로 유동 비율을 보고 기업에 투자한 걸 유명하죠. 유동 비율 200% 이상. 당장 갚아야 할 빚을 갚을 수 있는 현금이 2배가 더 많냐. 빚이 1억이면 현금이 2억이 있으면 그렇죠. 우리 개인도 1년 이내 갚아야 될 빚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이라고. 엄청 쪼들리죠. 근데 2억이 있어. 2억. 현금이. 응. 전혀 안 쪼들리죠. 그렇죠. 그런 걸 다 볼 수 있는 게 어디서 보는 거예요? 네이버 증권에서 봐도 되지만 제일 좋은 건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다트라고 불리는. 24시간 열려 있고요. 공짜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뭐예요? 아무도 안 본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주식 투자는 저는 이제 네. 안 하고 요새 좀 할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이제 회사 다닐 때 어떤 이제 특정 회사를 평가하고 할 때는 이제 다트를 네. 들어가서 보기는 봤어요. 했었죠.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아이패드 프로를 산 게 다트를 보기 위해서 산 거예요. 아 다트를 아이패드에서 잘 열려요? 다트? 그렇죠. 사업버스 다운 받아서 PDF로 쫙 줄 그으면서 오. 이걸 보기 위해서 저는 아이패드를 산 겁니다. 아 그래요? 그게 자산이죠. 물론 뭐 넷플릭스도 많이 보긴 하지만 뭐 하는 사이트인 거예요 거기는? 다트라는 거는 이제 공시 사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의 머니 정보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 관련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보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우왕좌왕하겠죠. 예, 자산이 120억 정도 넘는 회사들은 다 공시를 하게 만든 거예요. 자산 120억. 그 정도 되는 회사는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엮여있는 채권자도 있고 주주들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시를 하게 만들었고 상장사의 경우는 1년에 4번
공시를 하는 거예요. 분기마다 실적 분기마다. 공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다면 또 공시를 하고 지분이 변동됐으면 또 공시를 하게 만든 게 바로 전자공시 시스템입니다. 그럼 거기에 전자공시에는 어떤 자료들이 올라와요, 기업에? 기본적으로 사업보고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사업계획서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금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사업계획의 실행 버전이 이제 사업보고서죠. 하고 나서 내가 그렇죠.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랬더니 실적이 이렇게 됐고 재무 상태가 어떻게 변동이 됐고 우리 회사의 뭐 지분이 어떻게 변동이 됐고를 보고해주는 사업 보고서예요. 첫 장이 대표이사 서명이 들어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실수 있으면 대표이사가 깜빵 간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있는 자료가 되게 중요한 거는 재무팀에서 발로 올린 굉장히 로우한 날 것 자료예요. 근데 네이버 증권이나 FN 가이드 뭐 이런 자료는 2차 가공 자료죠. 좀 한번 누군가가 그걸 평가하고 분석한 내용. 끌어올 때 뭔가 실수도 발생할 수도 있고 계산법도 좀 지표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회계를 배우신다면 전자공 시스템 즐겨서 가라. 즐겨찾기 하시고 그 사업 보고서도 저도 한 번씩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의 업황이라던가 네네. 개황, 그거 중요하죠. 현황, 네. 그리고 자기네가 뭐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네. 사실 그게 물론 네이버 검색으로 나오지 않는 네네. 그 안에만 있는 자료들도 되게 그렇죠. 많더라고요. 취업할 때 사업 보고서를 읽고 들어간 사람과 전혀 몰라. 사업 보고서는 진짜 중요한 대표이사가 서명한 내용이라니까요. 그 사업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이 회사의 사업에 대한 부분, 비중이나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거든요. 취업할 때도 이직할 때도 이런 회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사업 보고서랑 또 뭐가 올라오죠, 다트에는? 다양한 공시 자료들, 뭐 우리 주주들이 알아야 될 공시들, 뭐 지분이 변동됐거나, 아니면 어디서 수주를 했다, 계약을 했다. 이런 것들 아니면 자산을 매각합니다. 투자자들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다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회계 자료라고 하면 또 올라와 있는 게 감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 그렇죠. 이게 다 포함된 게 사업 보고서예요. 이제 상장사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사업 보고서를 이제 풀 패키지로 내거든요. 그 안에 감사 보고서, 연결 감사 보고서, 감사인의 감사 의견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회사에 대해서 알고 투자를 이게 투자잖아요. 알고 하는 게 모르고 하는 건 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용에 뭘 팔고 있는지, 파는 상품마다의 얼마가 남기는지, 원재료가 어떻게 되는지, 가동 캐파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사의 분석 의견, 재무 담당 이사가 우리의 실적을 이렇게 변동됐습니다. 이 의견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걸 보면서 뭐 기사를 보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아, 얘네들 여기에 집중할 거고 이렇게 해서 이 실적이 시장에 반영되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겠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사업보고서 내용이 다 들어가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안 본다. 아무도 안 다른 거죠. 여러분 다트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사업 보고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서 특히 이제 아까 뭐 네. 자본이 자산이니 그런 게 네, 나와 네. 있는 거는 네.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재무에 관한 사항에 다 들어가 있고요. 요약 재무제표, 3개년치 재무제표를 요약해서도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연결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다트에 공시하는 회사들은 일단은 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 보호해줘야 돼요.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외부에. 네, 기업들은 유혹을 받겠죠. 왜냐면 실적을 부풀릴 수도 있는 거죠. 혹시 장부를 조작한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우리를 대신 봐주는 사람들이 공인회계사들, 감사인들인 거죠. 이 감사인들이 감사보고서에 의견을 줘요. 딱 써머리로. 그 의견 하나만으로도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회사들 피할 수 있어요. 동양사태 기억하세요? 2013년도? 2012년도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2013년 3월에 올라왔거든요. 누구나 볼 수 있게. 당장 갚아야 할 빚보다 현금이 많으면 돼요. 내 수중에. 근데 당장 갚아야 할 빚이 현금보다 1조 5,700억이 많았습니다. 그게 감사 의견에서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인이 어떤 의견을 냈냐면 계속 기업의 불확실성. 이게 기업이 계속될지 우리가 모르겠다. 그 의견 들어가면 2년 이내 상폐될 확률이 거의 20%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8.5% 준다 하는 것만 보고 더 소름 끼치는 거. 이 감사 의견이 3월에 올라갔어요. 3월 31일인가? 2013년 3월 31일. 근데 이 쓰레기 같은 채권들을 마구 팔아친 건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 2월부터 9월 집중적으로. 그게 나오고 3월인데 3월에 2월부터 올라왔는데 그걸 봤다면. 그 감사인의 의견을 봤다면. 그러니까 그런 이들이 보시면 계속 기업의 불확실성이라는 의견 자체를 이번에 감사 의견 형식도 바뀌었어요. 계속 기업 불확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볼 수 있게 요약표로 만들어놨고 이거 하나 들어가면 이게 여기에 영향 끼치는 게 바로 유동 비율.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거 들어가면 감사 의견 거절. 의견 거절 들어가면 바로 상폐입니다. 상장 폐지. 다트 하나만 봐도 우리가 최소한 여기가 내 돈이 사라지진 않겠구나는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나마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보는 공시된 자료는 뭐다? 과거의 자료예요. 3분기라는 거는 9월 30일에 마감된 거잖아요. 우리 언제 본 줄 아세요? 45일 이후에나 볼 수 있어요. 11월에 확인하는 거, 괜찮네? 그런데 1년치에 대한 이 공시자료는 90일 이후 3월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 공백을 우리가 또 스터디를 해서 찾아내야 되는. 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어쨌든.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긴 하지만 그나마 우리가 그런 정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동해안 사태 같은 경우에는 2013년 3월에 공시됐지만 2월부터 9월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게 이제 영화된 게 이제 싱글라이더라는 그 영화가 그 배경이구나. 네, 재밌습니다.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 신현이 봤는데 나는 그냥 그 스토리만 기억했지. 고민이 절름발이었던 그거 말하는 거죠? 네, 맞아. 굉장히 반전이. 오늘 회계에 대한 얘기 많이 나눠봤고요. 뭐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